야, 우태양, 빨리 돌아와. 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왜라니? 넌 지금 규정을 어긴 거야. 잡히면 벌 받을 거라고.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그거라니. 원장님의 벌이 두렵지 않아? 그 아저씨가 뭐가 무섭다는 거야? 벌은 날 잡고 나서나 얘기하라 그래. 이러기만 해. 그럼 돌아와서 흠씬 두들겨 줄 테니까. 안 그럴게. 깨자마자 이렇게 흥분을 하다니. 방금 내가 한 말 다 알아들었나 보네요? 힘 빼지 마요. 의지력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기적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청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주죠. 장태산 씨, 헤이스는 이미 몰락했고 더 이상 뒤를 봐줄 사람도 없어요. 살고 싶다면 화인에게 기대는 게 좋을 겁니다. 푹 쉬세요. 아,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제가 때를 잘못 골랐나요? 아니요, 마침 잘 왔어요. 방금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봤는데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바쁘지 않다면 좀 지켜봐줘요. 유신우 씨, 일부러 병원까지 와서 장태산이랑 얘기를 할 정도로 친구가 없나요? 두터운 지갑이 있는데 친구가 부족할 리가요. 여전히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 마주쳤으니 우리도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듣자하니 국정원에서 헤이슨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보가 새는 걸 막으려고 감정 오류라고 변명하면서 N2X 유출을 의료사고로 위장하려 했죠? 맞아요. 국정원 고위급 관계자들은 진정한 배우를 잡기 전까지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해해요. 나도 장태산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쓸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정 쪼개가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네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헤이슨의 결말을 알려줬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방금 본 대로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돈도 많으면서 정장은 한 벌밖에 없나 보네요. 유신우 씨, 소미단초 하나가 떨어졌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지금 새로 한 벌 사러 가야겠네요. 병을 더 악화시키기 싫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병원에 왔습니다. 화인 쪽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 같으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도련님, 장태산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입고 계신 옷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 아무 데서 새로운 옷을...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은데... 뭐야, 벌써부터 사기라도 치려는 거야? 오빠, 병문안 온 거죠? 혹시 돈 많아요? 그건 왜 물어? 병원에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크면 꼭 갚을게요. 아빠 혼자선 엄마의 치료비를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빠는 그냥 보험 설계사라서 돈이 없는데 어쩌지? 환자 가족들한테 보험을 팔아야 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렇게 입은 거거든. 이것 봐. 오빠가 빌려온 정장의 단추가 떨어져서 가게에 돈도 물어주게 생겼는걸? 와, 진짜네. 가자, 시온 형. 계속 일해야지. 그래야지. 작은 둘째야. 작은 도련님, 방금 그 일은 제가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돕고 싶지 않으셨다면 아이의 기분을 의식해서 변명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뭔가라도 팔아서 목적을 달성하려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작은 도련님. 치료비는 제가 병원 측과 협상해 도움을 준 사실을 알 수 없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금전 지원도 금물이에요. 병원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거액의 치료비를 주면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물건을 가지게 되면 되려 그것에 잡아먹히게 되기 마련이죠. 작은 도련님, 가시죠. 새로운 정장을 준비해뒀습니다. 아, 한 가지 더. 헤이슨 관련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인터넷 기사랑 언론도 주시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금 장태산을 보러 가신 사이에 정부가 또 새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흥미로운 말이네요. 여론 동향도 잘 살펴보세요. 쓸데없이 도발하는 기사들은 다 삭제하고요.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화인, 아니, 나를 방패 삼아 막아도 좋으니 누나가 기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잠을 깨웠나요? 네, 맞아요. 내일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울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내일은 출근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마요. 말 그대로 잠시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니까요. 한동안 사무소 주위에 기자들이 매복해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쓸데없는 기사를 더 써내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 대표님과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봤어요? 그 일은 내일 본부에서 얘기하죠. 아무튼 누군가가 따라붙을 수 있으니 혼자 집을 나서지 마세요. 준비 끝나고 연락하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얼른 자요. 댓글들은 보지 말고요.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잘 자요. 다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빨리 왔네. 사무소에도 안 가는 날인데 잠 좀 더 자지 그랬어. 강혁 씨도 빨리 왔네요. 빅데이터 센터의 권한 일부가 이미 넘어가서 이렇게 빨리 와도 별 소용 없을 텐데요. 아니면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혼자서 뚫을 수 있다면 화인그룹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 일은 국정원의 뜻이에요. 헤이슨이 N2X를 불법으로 개발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에서 특별조사팀을 설립했어요. 밖으로 정보가 새는 것을 막고 빅데이터 센터의 일부 권한을 넘겨받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에 여기랑 접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 일은 나도 통보를 받은 입장이야. 이유는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발견한 것부터 보자. 현재 일반 등급의 사건에 대한 권한은 개방된 상태야. 아침에 훑어봤는데 그중 빅데이터 센터가 최우선으로 지정한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상한 점은 1년 전 사건인데 최근에 들어서야 기록이 올라왔어. 아쉽지만 빅데이터 센터는 말을 못해. 백은호 씨는 어떻게 보시죠? 전에 실종 사건들을 담당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럴 여유 없습니다. 요즘 사무소엔 권익 보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의뢰인 대부분은 헤이슨 직원이거나 건강 보조품을 복용했었던 사람들이죠. 전 이쪽 사건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 실종 사건은 우리가 맡을까요? 네, 원래 강혁 씨가 하는 일이니까요. 업무는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말아요. 며칠 동안은 주변이 어수선할 테니 출근하지 말고요. 그럼 조심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다. 우리 그냥 출발하자. 실종된 우태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미림시 제3소년원으로 가보자.
바람 쐬면서 머리도 좀 식히자. 그래? 네가 지루해할까봐 그런 건데. 다음에는 천천히 볼게. 아니, 내가 보기엔 이게 정상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우태양의 이력이나 범죄 기록은 딱히 특별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해봤자 약간 순조롭지 않은 것뿐이지. 이 세상엔, 특히 미림시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건 그렇지.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 우태양이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엄청 그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켰고 우태양의 실종 사건이 중요해진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가자. 기록엔 적혀 있진 않지만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야, 거기 두 녀석 자리 좀 양보해. 맞다. 가는 김에 밥도 두 그릇 더 받아오고 반찬 팍팍 넣어서. 아직 밥 안 먹었지?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아이고 아가씨, 괜찮으니까 앉아요. 어서. 일단 입 안에 있는 것부터 다 먹고 얘기하죠. 다 튀는데. 그런 셈이야. 이 소년원의 관리자인 고씨 아저씨야. 혁이랑은 오래 알던 사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고시 아저씨, 혹시 우태양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세요? 오, 우태양이라. 기억하고 말고. 정말이지. 멀쩡하던 녀석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더니 그 아이 때문에 상부에서 징계도 받았지 뭐야. 이곳의 관리자로서 딱히 짚이는 게 없나요? 없어. 몰래 울타리를 넘어서 나간 거라.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저녁 주변 감시 카메라가 모두 망가져 있더라고. 게다가 여긴 지대가 좋지 않아서 감시 카메라에도 사각지대가 많아. 그래서 순식간에 놓치고 말았지. 이런. 아가씨, 설마 날 의심하는 거예요? 고시 아저씨, 농담은 이만할게. 사실 우태양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 여기 있었던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다고. 말썽꾸러기 녀석이라 그 짧은 시간에도 2번이나 싸움을 일으켜서 징계도 받고 그랬어. 싸움이요? 뭐 때문에요? 몰라. 확실한 건 우태양이 먼저 싸움을 건 것 같은데 둘 다 입을 안 열더라고. 필요하다면 그때의 일을 기록해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거야. 일단 먹고 있어. 내가 가서 찾아올게. 먹자. 이 정도 시간은 있으니까. 고시 아저씨는 꼼꼼한 사람이 아니거든. 아마 컴퓨터에 백업도 안 해놔서 오래 걸릴 거야. 왜? 이젠 밥도 못 먹겠어? 어린 나이에 벌써 손을 그렇게 떨어서 어떡해. 내일 점심도 그냥 여기 나타나지 말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가서 배식이나 배우라고. 미안해. 미안. 아니야. 넌 일단 밥 먹고 있어. 이런 상황은 내가 익숙하니까 가볼게. 이름이 뭐니? 이지안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뭐야? 흑기사라도 납셨나? 아는 사이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시죠. 아파. 팔 빠져요. 팔 빠진다고요. 너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조용히 있어.
왜 음식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제가 식판을 제대로 못 잡아서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네가 책임지고 다 치워. 잠깐만. 일은 버려놓은 사람이 수습하는 거야. 그런 건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직접 봤어? 그건 걔네들이 장난치다가 실수로 저를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누나. 제가 아주머니를 불러서 치워달라고 할게요. 거기서 내 말은 직접 치우라는 거야. 하지만 알겠어요. 식판에 담아서 먹어. 뭐라고요? 식판에 담아서 내 앞에서 먹으라고. 여러 번 말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럼 싱크대로 가져가서 씻어서 먹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먹는다고요. 왜 못 먹어? 방금 네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낭비하는 동안 누군가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 넌 적어도 굶지 않아도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하지만 제 잘못도 아니잖아요. 일부러 쏟은 것도 아닌데 왜 쟤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요? 잘 알고 있었네. 네 잘못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방금 저 아이들이 널 괴롭힐 때는 가만히 있었어? 왜 안 먹어? 아까부터 말도 없고 나한테 화났어? 미안해. 그렇게 긴장하게 만들 줄은 몰랐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런 상황은 익숙하다고. 교관이었을 때 악역 연기를 제일 잘했거든.
내가 무서운 건 아니지? 못 먹겠으면 그만 먹어. 내가 먹을게. 당연하지. 어렸을 때 네가 먹기 싫다고 몰래 나한테 다 넘겨줬잖아. 그때부터 단련된 거야. 저기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네 밥이나 열심히 먹어.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듣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두 분은 새로 오신 교관이에요?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온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누구에 대해 알려고 오신 건데요? 우태야? 아, 들어봤어요. 실종됐다고 하던데. 고씨 아저씨가 그때 실종된 건 비밀로 하고 다른 소년원의 간고로 처리했다던데 넌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건 우태양이 소년원을 떠나던 그날 그곳에 있었구나. 네, 제 룸메이트였거든요. 새벽에 우태양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몰래 따라갔어요. 당연하죠. 의리 있는 녀석이었어요. 누가 까부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절 괴롭히는 녀석들을 몰래 혼내줬어요. 그 후론 괴롭히지 않다가 우태양이 가고 나니까 다시... 그렇게 사이가 좋았으면서 왜 지금까지 우태양이 실종된 상황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건... 그 사람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골목 끝에서 우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은 안 갔지만 우태양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친근하게 손을 잡아주는 게 보였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손을 잡아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무서운 사람이라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밤에 몰래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벌을 줄 게 뻔해요. 사춘기 녀석들 참 민감하다니까. 남자가 되어서 말이야. 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지. 아직 젊고 시간도 많잖아. 벌써 슬퍼하기에는 너무 일러. 고씨 아저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행동을 보면 탓할 순 없지만 고약한 성격에 발도 잘 안 씻고 말도 막해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야.
살려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죽일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거야, 이 녀석아? 분명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곳에 온 거겠지. 널 내가 어떻게 데려가겠냐? 널 데려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말이 진짜라면 내가 남아서 이 쓰레기 같은 곳을 고쳐볼 생각은 있지. 원장님이 그랬다고요? 수도에서 유명했어. 이곳으로 온다는 건 직급이 낮아지는 거나 다름없거든. 정말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든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야. 미지는 가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 한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해봐. 죽지 않는 한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알겠어? 그 누구도 널 평생 도와줄 수는 없어.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직접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해. 맞아. 같은 병원이야.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우태양은 몰래 소년원을 탈출한 후 정체불명의 누군가와 접촉을 했어. 우태양의 실종은 누군가가 계획해서 벌인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이 폭행 사건에도 의문점이 있어. 우태양이 간호사를 폭행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야. 만약 정말 그 간호사의 잘못으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태양은 피해자의 가족이니까 진실에 대해 숨길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나의 원수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잖아? 여기서 추측해도 알 길이 없으니까 가서 직접 만나보자.
수간호사님, 별일 없으면 일단 식당 가서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 하간호사, 밥은 조금 있다가 먹고 306호 환자 실밥 좀 풀어줘요. 가족들이 계속 재촉하더라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치료가 더 급하니까 우린 좀 기다리자. 자, 일단 가서 밥 먹어요. 20분 안에 먹고 와야 돼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간호사님,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포장해 왔는데 아직 따뜻해요. 그냥 놔두면 버려야 해서 낭비니까 대신 먹어주세요. 아니에요. 저녁에 두 분이서 드세요. 전 빵을 좀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하간호사님이 시간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담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담리예요? 어느 환자분의 가족이시죠? 아니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우태양을 아시나요? 우태양... 알죠. 그럼 저희와 잠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식사도 하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바깥에 있는 공원으로 가시죠. 자,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식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 덕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걸요. 방금 뭐라고 했어?
아,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을 했네. 저도 가끔씩 바쁘게 일하다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간호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아,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할까봐 걱정이네요. 하간호사님, 먼저 우태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태양이는 아직 어린애라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상황 파악을 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경찰이 자주 병원에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바깥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사기까지 쳤다고 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고 다 환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꽤 믿을만한 것 같아요. 병원 내부에서도 태양이에게 돈을 도둑맞은 환자가 있었고 현행범으로 붙잡은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이런 일들이 우태양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어쩌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들었어요. 친척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생활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벌인 것도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 제3자는 그냥 추측하는 수밖에 없죠. 죄송해요. 전 주치의가 아니라 자세하게는 몰라요. 안다고 해도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종양내과에 입원하고 계셨으니 암 같은 병이었겠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어야 한 달 정도였을 거예요. 그분은 어땠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태양을 대하는 태도라든지요. 우태양에 대한 태도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때는 상당히 좋지 못했죠. 맞아요. 자주 저한테 전문적이지 못하다거나 날 죽이려는 거냐고 묻곤 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누구보다 환자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요. 맞아요.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 저도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네요. 태양이는 제가 자기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일 거예요. 하지만 전 억울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의료진으로서 환자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제 추측일 뿐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말했다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다면 분명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실례지만 우태양이 그때 간호사님의 눈을 때렸나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정확히는 태양이가 저를 밀었고 제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거예요. 괜찮아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어서 안구를 적출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거든요. 병원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요. 저번 주에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흥분한 환자 가족한테 뺨을 맞기도 했어요.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더 높으니 마찰이 더 자주 생기죠. 언제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하 간호사님, 우태양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요. 제 기억이 맞다면 태양이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년원에 갔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굳이 가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 안 돼서 실종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 경찰한테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소년원에 계속 있기 싫어서 자취를 감춘 게 아닐까요? 맞아요. 병원에는 워낙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죠. 전 계약직 간호사예요. 정직원이 되려면 공석이 생겨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기회를 못 잡고 있죠.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지만 대우는 정직원에 비하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불공평한 것 같은데 불만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 제 일이 좋아요. 게다가 시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여긴 그나마 다른 병원보다 대우도 좋은 편이라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요. 아시다시피 거즈 교체라든지 소변줄 작업이 환자들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아파서 참기 힘들면 제 손을 잡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손톱에 긁혀서 이런 상처가 남기도 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다른 볼 일이 없으시다면 먼저 일하러 돌아가 보겠습니다. 점심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 그런 말이 있잖아. 거짓말은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고. 앞뒤에 모순이 있다는 건 어느 부분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 맞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우태양 실종 사건에 대한 하은설 씨의 태도 기억나? 이재한의 증언에 따르면 우태양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간 게 맞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고씨 아저씨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미성년자가 1년 동안 실종된 상태인데 보통 그냥 자취를 감춘 것뿐이라고 생각할까? 우태양 혼자로서는 경찰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지낼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지. 하지만 우태양은 예전에도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의 미움을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금 있다가 경찰에게 우태양의 범죄 기록을 요청해야겠어. 기다리면서 일단 어이, 점쟁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아주 저주를 하시지! 때리지는 말고 말로 하시죠. 야, 넌 누구야? 이 점쟁이가 내 아내를 저주했다고! 너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 여기 이 점술사가 당신한테 억지로 점을 봐준 겁니까? 어이, 아파. 알겠어, 알겠다고. 어서 이거 놔. 안 맞아본 사람은 아픈 줄도 모른다더니 정말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럼 경찰에 신고하죠. 아니. 이놈들한테 신경 쓸 시간 없다. 여보, 일단 진료나 보러 가자. 조심해. 방금 이걸 보고도 칭찬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담례로 두 분께 무료로 점을 받으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요, 뭘. 그래요. 그래? 안 좋은 말을 해서 부적을 팔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거든. 몰랐는데 너 그런 미신을 믿어? 만약 보장받고 싶은 거라면 그런 거에는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어때? 이 정도면 됐어? 나? 믿냐 안 믿냐보다는 점을 볼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예전에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계 생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예측된 궤도와 운명을 따르는 것을 택했지. 난 그때 너무 어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나였다면 분명 다른 길을 걸었을 거야.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 어쩌면 그게 바로 생물의 본능인가 봐.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운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도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의 인생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미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상태인 거지. 그래서 난 점 보는 게 싫어. 진짜든 아니든 그냥 싫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들어봤어? 한참 유명했었는데. 맞아. 구체적인 이론이 중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상자를 열기 전에는 생사에 대한 희망과 공포는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셈이야.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상자를 열면 고양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가 돼서 운명을 바꾸려면 몇 배의 어려움과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거야. 좋아. 휴식 시간은 이 정도면 됐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범죄 기록 받기 전에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줄래? 이곳이 바로 우태양이 실종되기 전에 살던 곳이야. 정부에서 임시로 배정해준 거처라고 하는데 곧 철거할 예정이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 어디 보자. 항암 치료와 관련된 약뿐 아니라 온갖 종류대로 다 있는 것 같은데 평범한 감기약, 위염약, 그리고 골다공증 약도 있고. 희철이 형을 따라다니다 보면 알게 돼. 게다가 이것들은 처방약이 아니라 평범한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야. 내 동료야. 원래는 군의관이었는데
지금은 시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상자에 우태양의 모친이 쓴 유서들이 있어. 어쩌면 그럴 시간이 없었을지도 몰라.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다 볼 순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챙기자. 양으로 봐서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어? 어쩔 수 없지.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비를 맞았나 봐. 고물을 모아서 돈으로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무게재기가 편하거든. 그냥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도 안 팔아봐서 잘 모르겠네. 이 정도 양이라면 겨우 몇천 원 정도 아닐까?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살펴보자. 침대맡에 놓인 약들을 봐서는 우태양의 모친이 잠을 자던 곳인 것 같아. 보조적인 역할이라. 힘을 주기 위한 건가? 방금의 추측이 맞다면 우태양의 모친은 몸이 허약하거나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평소에는 우태양의 도움이 있어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우태양은 아직 어려서 성인 여성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려면 힘이 부족해. 그래서 이 밧줄이 쓰였겠지. 하지만 그러면 새로운 의문점이 생겨. 만약 어머니가 오랫동안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면 이 쓰레기들은 분명 돈으로 바꾸기 위해 우태양이 수집한 것들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예전에 벌인 일들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다면 분명 정말 돈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조금씩 생활비를 벌던 삶에서 일확천금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삶으로 바뀐 거지. 아니, 먼지가 너무 쌓여서 더러우니까 내가 할게. 준다고 그냥 받냐? 이건 쓰레기니까 만지지 마. 위에 적힌 날짜를 봐봐. 이런 유형의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며칠 안에 다 먹어야 돼. 그러니 시간상의 오차는 크지 않을 거야.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뭐 잘못해서 찔리는 거라도 있어? 그래?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태양은 모친이 병사하고 얼마 후에 실종됐어.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우태양은 실종되기 2, 3개월 전까지 쓰레기들을 모으고 있었고, 방금의 추측에 따르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절도를 시작했을 거야. 그렇다면 그때쯤 우태양의 모친은 암 판정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거지. 뭔가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진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그건 경찰 측 우태양에 대한 범죄 기록이 나왔어. 절도와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도 누군가의 의행을 위해 증언을 한 진술서도 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하은설, 하간호사.